장관이 이 최초의 여성 장관, 여성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3년 전 김현미 장관이 여성 장관으로 취임할 당시에 상당한 기대를 했었는데,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고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오히려 투기를 잡는다고 하면서 투기를 더 부추기는 정책을 국토부가 내놓았기 때문에, 제가 2019년 김현미 장관 취임 500일 되던 때 다시 경실련으로 돌아와서 지금 500일 동안, 김현미 장관은 3년 1000일이 됐고 나는 경실련으로 돌아온 지 500일 동안 김현미 장관과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그 잘못된 정책, 제도를 수치를 통해서 밝혀주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처음에 장관이 됐을 때 뭐라고 취임사로 얘기를 했냐, 취임사에서 했던 아주 의미 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는 돈이 아니고 집이다. 이 아파트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말자라고 하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과거 본인이 국토부 장관이 되기 직전에 박근혜 정권 후반에 강남 4구에서 거래된 모든 아파트를 전수조사했더니 53%가 집을 가진 사람들이 또 사서 결국 실수요자에게 집이 돌아가지 않았다. 또는 강남에 주택이 부족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강남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집을 가진 사람이 투기를 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이다 라는 정확한 진단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든 것이, 강남 4구에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을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29살 이하, 즉 30살이 안 된, 본인 돈으로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집을 산 것이 55%, 50%가 훨씬 넘더라. 따라서 강남 집값이 오르는 건 공급 부족도 아니고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은 투기를 잡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진단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근데 김현미 장관이 막상 장관이 돼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10채, 100채, 500채를 사들이더라도 세금을, 취등록세에서부터 보유세, 나중에 집을 팔아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까지 한 푼도 받지 않겠다 라는 사인을 보내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이 정책을 보니까 집을 여러 채 가질수록 세금을 덜 내고 훨씬 유리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아파트를 어디 백화점 물건 쇼핑하듯이 막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쯤 지나서 문제가 됐는데 대책을 내놓는다고 내놓은 것이, 집을 한 채씩 가진 사람은 대출을 줄여서 60%, 70% 대출해야 되는 걸 40%로 낮췄는데, 집값의 40%로 집을 2채 이상 10채, 20채 가진 이 투기 세력들에게는 대출액을 개인은 40%인데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의 80%를 대출해 준다는 것은 집을 사서 월세 보증금만 받아도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집을 살 수 있게 국가가, 은행이 돈을 대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랬더니 세금 깎아준 거에다가
돈까지 대출까지 늘려주니까 투기 세력들이 더 극성을 부렸고 투기가 더 극심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투기를 부추기고 투기를 조장한 그런 정책을 내놨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쭉 해온 거예요. 그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 4월에는 강남 아파트 값이 한 10억, 11억 했어요. 지금 18억, 20억까지 거의 2배가 올랐어요. 강남 지역이 특히 많이 폭등을 했는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작년 11월 19일 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서울 아파트 값은 10% 올랐고 전국적으로는 4%가 올랐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한테 김현미 장관과 국토부가 이 엉터리 보고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청와대나 대통령께 국토부의 관료들이 거짓 보고를 했어요. 10%가 올랐으면 뭐 3% 올랐다고 그러고 30%가 올랐는데 한 5% 올랐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거짓 보고를 하면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이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도 그런 수치를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알고 관료들이 작년 말에, 그래서 제가 이 경실련 여러 상근 의원들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서울 지역의 34개 단지 8만 가구의 아파트 가격을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문재인 정부 30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26개월 동안 계속 상승을 했고 불과 한 4개월 정도 주춤한 상태였지 계속 오르고 있었다. 그 다음에 서울의 아파트 값은 우리가 조사한 8만 채의 아파트 값이 평균 7억에서 10억 5천으로 한 3억 5천, 약 38%가 올랐다. 작년 11월 현재.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다, 청와대가 잘못 보고를 받고 있다라는 걸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참모들, 청와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한 80%는 서울에 있고 또는 세종시에 있고 전국에 퍼져 있지만 어쨌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값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30개월 동안 얼마나 올랐나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40%가 올랐어요. 그 발표를 하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114라는 그 정보 사이트에서 문재인 정권 30개월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모든 아파트의 실제 거래 가격을 30개월 전과 비교를 해봤더니 평균 40%가 올랐다. 전체가. 즉 우리가 발표한 숫자가 거의 정확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0대 국회의원들이 가진 아파트, 그분들이 가진 아파트도 상당수가 서울에 있어요. 60, 70%가. 물론 지방에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아파트들은 대체 얼마나 올랐나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45%가 올랐어요. 그렇게 했더니 청와대가 뒤늦게 다주택자들은, 그리고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 중에는 30%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였어요. 그런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위반하니까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했더니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는지 노영민 비서실장이
빠른 시일 내에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처분하라 하고 권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아직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아파트 값이 이렇게 폭등을 했고 작년 말 현재 작년 12월 19일 날 아주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할 때 그때가 20번째 대책이었어요. 20번의 부동산 대책을 30개월 동안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김현미 장관은 지금도 얼마나 올랐는지 본인 스스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주변에 김현미 장관이나 대통령의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족, 친지, 친구 그런 사람들이 가진 부동산,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면 국토부 공무원들이 가진 아파트 값은 얼마나 올랐는지 또는 청와대 공무원들이 가진 아파트는 얼마나 올랐는지 그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도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가진 국회의원들이 가진 아파트가 45%가 올랐다고 하는데도 10%밖에 안 올랐다. 이런 식으로 가짜 통계를 고집하고 있고 그런 가짜 통계를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내놓는 대책은 결국은 투기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는 것이 지금 김현미 장관은 벌써 물러났어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 이맘때 장관을 교체하려고 이 장관 후보가 그 국토부에 근무했던 공무원 출신이 나섰다가 집이 세 채고 부동산 투기를 심하게 했던 그런 장관 후보가 중도에 낙마해서 김현미 장관이 1년을 지금 더 하게 된 건데 그러면 지난 1년 동안이라도 정신 차려서 부동산 대책을 초심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대책을 내놨다면 지금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아쉽다는 거죠. 5월 7일 날 코로나 정국으로 해서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아서 투기가 사실은 좀 주춤했어요. 그래가지고 3월과 4월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주 연속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강남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었어. 2달 연속. 근데 갑자기 국토부 차관이 용산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고 서울 도심에 공기업인 SH공사와 LH공사가 들어와서 도심 재개발에 공공이 직접 참여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니까 용산 일대와 여의도, 마포 이런 데 아파트 값이 들썩들썩 하기 시작했어요. 또 한 보름 후에 5월 말경 잠실 스포츠 지금 야구장 자리에다가 호텔을 짓고 야구장을 이전하고 하는 개발 계획을 그것도 민간 재벌이 조만간 개발에 나설 거다. 허가를 해줄지도 모른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잠실과 강남의 아파트 값이 하루 저녁 자고 나면 1억씩 뛰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한 달간 집값이 뛰고 있었고 물론 이제 수도권에서는 아까도 얘기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법인 이런 데서 집을 여러 개 쇼핑하듯이 사들이고 있었고 그러니까 정부가 불을 질러놓고 정부가 투기를 부추겨 놓고 갑자기 또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나온 대책 역시 별 내용이 없어요. 가장 강력한 대책은 그동안 특혜를 줘서 투기를 일삼았던 사람들한테 제공된 세제 특혜를 전부 박탈하고 대출금도 강력한 회수 조치를 하고
해서 이미 잘못된 걸 바로잡겠다는 계획이 없고 앞으로 조금 세금 조금 물리고 과거에 비해서 특혜를 조금 줄이겠다. 대출금을 좀 줄이겠다.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그걸 발표한 건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달 후에 또 집값이 이곳저곳 또 뛸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작년 12월에도 초강력 대책이 나와서 앞으로 이제 투기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값 바이러스, 부동산 바이러스를 잡아서 한 5, 6개월 주춤했는데 국토부 관료가 개발 계획을 남발해서 다시 불을 붙여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은 한마디 사과도 없고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친구는 이 대책으로 부족하면 또 다른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식이고 가장 이 대책 중에 한심한 대책은 뭐냐? 자기들이 집값을 올려놓고 관료들이 집값을 올려놓고 집을 살 때는 관료의 허락을 받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정부 허가를 받고 집을 사게 하는 이런 한심한 정책. 과거에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정책을 지금 내놓은 상태예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관 이나 그 청와대 참모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문제다. 대통령께서 작년 12월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11월 19일 날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자기 임기 동안 집값이 하나도 안 올랐다고 했던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2020년 신년사에서는 자기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고 했어요. 그럼 서울 집값을 얼마를 낮춰야 되느냐? 서울 집값이 50%가 올랐으니까 50%를 낮춰야 되는데 오히려 당시 40% 올랐던 걸 10% 더 끌어올려서 지금 50%가 됐다라는 것을 경실련이 지난주에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최저임금, 이 정부가 내세웠던 최저임금과 비교해서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졌고 서울 아파트 값이 이렇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보다 8년 동안 1억이 올랐는데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은 3억이 올랐다. 그래서 4억이었던 아파트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는 5억이 됐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그게 8억, 9억으로 뛰었다. 이런 얘기를 알려줬는데 갑자기 다음 날 해명을 한답시고 50% 오른 게 아니라 14%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럼 14%가 어느 아파트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는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또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우리 경실련이 선정한 서울 시내 8만 가구의 아파트가 이만큼 올랐다 하고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사람들은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서울 아파트가 14%밖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봐서 이 문재인 정부 또는 현재 국토부 장관, 국토부 관료 또는 기재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집값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겹쳐진 것 같아서 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오늘 김현미 장관이 그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청와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아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아쉬워서 아쉽다고 하는 건지 내가 보기엔 국토부의 고위 관료와 국토부 장관 산하에 있는 공기업 사장들이 그 다주택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공기업 직원들이 그 사람들부터 자기가 통솔하고 있는 그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부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권고하지 않고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그걸 본인이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가 계속 집값이 올라가는 정책을 써서 집을 팔면 손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 놓고 다주택자 보고 집을 팔지 않는다는 거 서운해한다면 그건 김현미 장관이 정말 무능하고 한심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또 물론 대통령 권고와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아니 국민은 정부의 허가를 받고 집을 사라면서 왜 정부 정책을, 그것도 청와대에서 정책을 다루는 관료는 투기 세력을, 다주택자를 거기다 앉혀놓고 투기꾼에게 유리한 정책이 계속 나오도록 만드는가,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진심을 듣기 위해서 조만간 경실련은 청와대를 방문해서 왜 대통령 권고나 지시도 듣지 않는지, 왜 다주택자가 청와대에 계속 기용되는지, 또 기용된 청와대 관료들이 잘못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면 왜 그 사람들을 퇴출시키거나 교체하지 않는지, 그 진심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이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겨우 경제 성장률을 지탱시키기 위해서 온갖 부동산 투기와 토건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도시재생 뉴딜, 무슨 녹색 뉴딜, 생활형 뉴딜, 뭐 여러 가지 뉴딜 정책을 이라는 게 결국은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저 토건 사업을 벌려서 부동산 거품을 조장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서 경제 성장률을 지탱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때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이제 아파트를 다 줘놓고 파는 후분양제를 해라.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3년 후에 아파트를 인수할 건데 짓기도 전에 파는 선분양제를 바꿔라. 선분양인데 가격도 정부가 관리를 안 하고 통제도 안 하는 지금 상태로 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값이 50%가 오른 겁니다. 지금도 분양 열기가, 분양받으면 돈을 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분양 현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후분양제를 시행하면 3년 동안 조중동이나 이 보수 언론 광고가 없어집니다. 보수 언론 광고에 한 30%를 차지하는 아파트 광고가 3년간 중단되면 언론도 개혁되고,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앞으로 3년간 아파트 분양이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없으면 분양에 줄 서는 일이 없고,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들이 서로 잘 짓기 경쟁을 해서 좋은 품질의 아파트가 싼 값에 공급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후분양제 하나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정권 끝날 때까지 불가능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